이번 설에 가족들끼리 다 같이 먹을 위스키를 따로 빼놔든지 하나 사가실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 저 같은 경우 한 번 가져간 뒤로 매년 사가야 되는 환경이 돼버려서요. 하나 사가야 되는데 여서의 위스키가 인기가 많았지만 그 하이볼도 인기가 많았어요. 이번 영상은 위스키 별로 이상적인 하이볼 타는 법입니다. 제가 여러 지인들에게 실험해보고 반응이 좋았던 것들을 모아본 거예요. 그 전에 위스키 하이볼을 만들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세 가지를 분류하자면 하나, 차가움과 탄산감을 최대한 유지할 것. 위스키별 어느 탄산 음료가 조합이 좋은지 위스키 맛이 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비율만 적절히 한다면 문제 없긴 한데 앞선 내용에서 언급했듯이 탄산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냉동된 하이볼 전 잔에 맞는 투명한 얼음이면 완벽합니다. 얼음은 도로얼음 아니면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동그란 구얼음 사셔도 적당하고요. 아시다시피 얼음이랑 탄산이 만나면 탄산은 날아가게 돼요. 탄산을 잃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얼음만 만나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커다란 얼음을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얼음의 개수가 많을수록 탄산과 얼음이 맞닿는 표면적이 많아져요. 그만큼 탄산은 날아가게 됩니다. 책을 가져와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책은 리퀴드 인텔리전스라는 과학과 실험을 기반으로 칵테일에 관련된 레시피, 참고사항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저한텐 거의 납침반 같은 책인데 여기에서도 얼음에 관한 부분은 나와 있어요. 책에 적혀있는 내용으로는 추가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냉동고에서 꺼낸 얼음에 바로 탄산수를 한번 부어볼게요. 보다시피 얼음은 깨지고 탄산수가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책의 내용처럼 하이볼이나 칵테일을 만들 때는 좀 부족하죠. 얼음을 꺼내보면 보다시피 많이 깨져있고 금이 가있죠. 외관상이나 탄산감에서도 둘 다 탈락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온의 얼음이 투명해지고 촉촉할 때까지 둔 얼음입니다. 탄산수가 반응이 적은 걸 볼 수 있는데요. 혹시나 해서 새 탄산수를 꺼내서 한번 다시 부어봤습니다. 그대로 반응이 크게 없었습니다. 이게 음료에 적합한 얼음인 거죠. 얼음을 꺼내서 확인해봐도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얼음이 단단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얼음에 관한 전제 조건은 이게 끝입니다. 추가로 추가를 하자면은 얼음과 최대한 가까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에 둔 탄산음료와 냉장에 둔 위스키 정도가 있겠네요. 이제 이론과 전제 조건은 끝났습니다. 이제 기다리시다 만드는 방법으로 넘어가시죠. 일반적인 하이볼에는 흔한 전이오크 블랙과 토닉워터 그리고 레몬으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몬도 필요한데 하지만 즙은 사용 안하고 레몬 껍질만 사용할 거예요. 감자칼 이제 가져오시면 됩니다. 위스키 하이볼 같은 경우에는 위에 비율 중에서 취향대로 섞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필요한 건 스푼입니다. 바스푼이면 최고지만 집에 있는 밥숟가락으로도 이제 충분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있겠지만 다시 알려드리자면 탄산음료가 얼음에 닿지 않고 잔의 벽을 타고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숟가락을 활용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탄산이 최대한 나중에 천천히 얼음과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방금처럼 조금씩 일정한 양을 넣어서 조용한 소리가 나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레몬 껍질을 하나 길게 까줍니다. 그리고 힘껏 짜줍니다. 레몬 껍질 안에 내장된 에센스를 밖으로 짜주면서 하이볼 잔에 전체적으로 묻혀줌으로써 마시기 전, 중으로 향긋하고 상큼한 냄새를 같이 즐길 수 있어요. 에센스를 짜낸 레몬 껍질을 하이볼 안에 넣으면은 맛은 아는 맛에서 위스키와 탄산을 최대한 살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혹시나 안 섞였다고 느껴지시면 얼음을 두세 번 정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알아서 잘 섞입니다. 어차피 잔 안에 액체들은 당은 아래로 알코올은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섞일 겁니다. 잘 만들어진 하이볼은 공기방울이 벽과 바닥에 잘 붙어 있습니다. 솔직히 버번 위스키는 답이 좀 정해져 있어요. 어느 버번이든 콜라면은 해결됩니다.
어떤 버번이든 콜라 타먹으면 먹을만 할 정도로 콜라와 상성이 잘 맞아요. 이게 버번콕이라는 칵테일이긴 하지만 버번 하이볼의 범주에 속합니다. 전제 조건은 같습니다. 냉동잔, 버번콕의 비율은 1대3 내지 4가 적당합니다. 콜라도 똑같습니다.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금씩 천천히 따라주면 돼요. 레몬 에센스에는 기름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불 앞에서 짜주면 불이 바로 붙어요. 레몬 에센스에 불을 붙이면 살짝 연기 냄새와 새콤한 냄새가 같이 올라와서 오묘한 냄새를 냅니다. 버번콕은 콜라의 단맛과 탄산감이 버번 특유의 느끼함을 좀 잡아줍니다. 하지만 단맛 플러스 단맛이라 많이 드시기는 좀 힘드실 거고요. 도중에 탄산수와 섞어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싱글몰트 위스키로 만드는 하이볼은 접근성이 살짝 좀 다릅니다. 전제 조건이 싱글몰트 위스키 맛 자체가 좋아서 하이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탄산수랑 자주 먹습니다. 싱하탄산수를 추천드리는데 바에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싱하탄산수는 탄산의 강도가 굉장하고 퀄리티가 좋아요. 비싸기는 해도 뚜껑을 딸 때부터 좀 소리가 다릅니다. 위스키의 향과 맛을 그나마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하이볼은 위스키 탄산수만 들어갑니다. 바스푼이나 젓가락으로 바닥만 몇 번 찍어주면 알아서 섞을 겁니다. 소맥과 비슷한 원리예요. 이번 하이볼은 위스키 애주가들이 자주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탄산수만 넣고 위스키의 맛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쪽을 선택함으로써 위스키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즐기는 방법이죠. 위스키 하이볼을 잘 만들었을 때 반응 2가지 알려드릴게요. 병원 냄새, 소독약, 단백질, 순내 등 극강의 호불호인 피트 위스키지만 한 번 빠지면 못 나오는 매력이 있어서 자꾸 생각나는 위스키 맛이에요. 고소하다 위스키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솔직히 하이볼은 아니고 이게 칵테일 중 하나예요.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어렵지 않고 쉬워서 이제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건 비율을 1대 1대1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피트 위스키는 하이볼로 드실 때 진저에가 은근히 상성이 잘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걸 바로 다 넣진 않고 나중에 좀 넣어줄 겁니다. 탄산수를 먼저 부어준 후에 그 다음 진저에일을 부어줍니다. 탄내나는 위스키가 들어갔으니까 가니쉬도 탄내를 추가하면 좋아요. 연기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뿌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레몬 껍질은 항상 가니쉬로 두고 마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짜는 레몬 껍질에 향이 남아있어서 향은 계속 남습니다. 얘도 많이 섞어줄 필요는 없어요. 탄산수와 위스키의 당보다 진저에일의 당 함량이 높아서 알아서 가라앉습니다. 생강과 피트의 스모키함이 은근히 잘 어울리고 탄산수를 많이 넣어서 탄산이 부족하지는 않고 진저에일의 단맛 덕분에 중독적인 맛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본 하이볼 중 이상적인 맛을 내는 하이볼 4가지를 소개해봤는데, 하이볼은 애매한 위스키를 빨리 소비하거나 맛이 괜찮은 위스키를 다른 방식으로 즐기는 방법입니다. 어느 위스키를 사용하시던 이 방법들 중에서 하나를 활용하시면 그래도 적당한 하이볼 하나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유익했길 바라며 다음에 또 칵테일이나 술 관련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Oh shit, here we go again.